효정은 박서진의 신발을 신고 시장에 갔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 평범한 촬영 아침, 효정은 빈 가방을 들고 박서진의 집을 급히 나섰습니다. 산림남 새 촬영분을 위해 재료를 사러 시장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에 그녀는 재킷을 단단히 여미고 사야 할 재료들을 머릿속으로 계속 되새겼습니다. 오늘은 시골식 생선국을 촬영할 예정이었고, 이는 그녀 어머니가 쌀쌀할 때마다 자주 끓이시던 요리였습니다. 어떤 생선을 고를지, 어떤 버섯이 맛있을지 고민하느라 효정은 오빠가 현관 옆에 두던 큰 사이즈 운동화를 잘못 신고 나왔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돌길을 빠르게 걸었고 발걸음마다 똑딱 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신발이 너무 커서 다소 어색하게 걸었지만 요리에 대한 생각에 정신이 팔려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익숙한 시장에 도착하자 익숙한 인사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오늘은 늦게 왔네. 왜 그렇게 긴장했어? 생선이 신선하지 않을까 걱정돼.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채소 파는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웃으며 효정의 발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나, 신발이 누군가의 기억을 다 잃은 것 같아. 그때서야 효정은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크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박서진의 운동화였고 두 사이즈나 컸으며 야외 나들이를 가며 달아진 회색 은빛 신발이었습니다. 어머나, 내가 전혀 몰랐어요. 그녀는 부끄러워 머리를 긁으며 아침부터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다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누구도 꾸짖지 않았고 오히려 분위기는 더 즐거워졌습니다. 한 생선가게 아주머니는 가장 큰 고등어 한 마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미리 코미디 쇼를 선물해줬네. 또 다른 계란가게 아주머니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큰 신발이면 국 한 냄비도 거뜬히 들 수 있겠네. 작은 해프닝은 촬영장의 귀여운 추억으로 퍼졌습니다. 돌아와서 산림남 팀 모두 그 큰 신발이 재료 가방 옆에 가지런히 놓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서진은 신발을 보며 동생을 다정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신발에 이름표 붙여야겠다. 특히 그 사건 이후로 감독님은 시장에서의 촬영 장면을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가장 진실되고 귀여운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많은 시청자들이 시장 가는 모습, 요리하는 과정, 그리고 효정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더 세심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신발을 잘못 신는 일까지도 말입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촬영장 뒤에서 효정은 시장 아주머니들에게서 작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분홍색 고무 슬리퍼 한 켤레와 손글씨 카드가 함께 있었는데 시장 갈 때 신발 헷갈리지 말라고 주는 거야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효정은 감동하여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그 선물을 보물처럼 안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랑받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유명해서가 아니라 시장 사람들이 내 가족이 돼줬기 때문이에요. 산림남의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신발 해프닝은 작지만 따뜻한 인간미가 묻어나는 한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저 아침에 웃음을 주는 사건이 아니라 효정이 평범하고 진솔하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상징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이를 다시 묻자 효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내 신발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맛있는 생선을 고르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내 발이 어디 있는지 잊었나 봐요. 산림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잘 압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효정을 만들었고 완벽하지 않지만 늘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딘가 작은 시장 골목에서는 그때 똑딱 소리 나는 발걸음이 지금도 웃음과 함께 이야기되고 있을 것입니다. 젊은 여인과 정직한 시장 사람들이 만들어낸 따뜻한 우정의 시작으로 말입니다.